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의 세 축에서 벌어집니다. 이 검찰 수사에 따르면요, 민정, 정무, 사회수석실은 각각 어떻게 개입을 했을까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더 필요하다고 검찰이 일침을 가한 사건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검찰이 재판에 넘긴 청와대 인사들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민정수석실 인사들은 왜 재판에 넘겨졌는지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첩보 수사 하달 의혹 관련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뭐 정무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정책작 붙은 거, 그다음 균형 발전, 여기는 이제 정책실장 쪽인데 이 사람들은 왜 재판에 넘겨졌을까요? 자, 역으로 보면요, 청와대가 얼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선거에서 도와주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사실상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 캠프처럼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청와대 정무수석실은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회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이거 안 하고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 가장 큰 소원은 이 사람의 당선이라고 했던 송철호 후보. 일단 당선이 되려면 당 내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당시에 울산시장에 도전한 예비 후보가 3명이 있었는데요. 송철호, 심규명, 임동호. 송철호 후보는요, 경선 안 하고 단수 공천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두 사람이 불출마를 해야 하는 거죠. 약간 경선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송철호 후보의 이력을 보면 워낙 출마를 많이 해서 그 지역에서 인지도는 높았지만 여기 보면 무소속 민노당도 출마했죠. 민주당을 입당 탈당을 번복하면서 당내 기반이 좀 약했어요. 그럼 경쟁자인 임동호 후보는 어땠느냐? 자, 출마 이력입니다. 만만치 않죠. 많이 출마했어요. 뭐 인지도는 송철호 후보가 좀 높았을지 모르지만 보면 계속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민주당의 울산시당 위원장 겸 최고위원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분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송철호 캠프에서는요,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임동호 후보를 주저앉혀야겠다, 이런 계획을 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침요, 이 두 사람은 임동호 후보랑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같이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자,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2017년 6월에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86학번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김경수 전 지사도 보이고요. 임종석 실장, 임동호 후보 보이죠. 임종석 실장은요, 2011년 요 선거 때 울산에 내려와서 실제로 임동호 후보 선거를 도왔다고도 합니다. 자, 이 모임에서 임동호 최고위원은 임종석 실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검찰 수사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요. 임 최고위원은 오사카에서 오사카 한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를 뭐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주변에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이때부터 뭔가 임동호 주저앉히기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17년 10월 울산에서요, 송철호 후보 대리인과 임동호 후보 대리인이 만납니다. 동투더 뉴스. 대리인끼리 만났죠. 송철호 후보 측 대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후보인 심규명 변호사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임동호 후보만 이제 출마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송철호 후보는 대통령의 친구다.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아까 무슨 자리를 가고 싶다고 했죠? 오사카 총영사 자리. 여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임동호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 출마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자 그 전날, 회견 전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울산 선거 임동호 후보 당신이 이기기 어려우니까요,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선택을 해라.
자, 이처럼 한 수석은 출마 포기 대가로 이렇게 자리를 제한한 혐의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동호 후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재판 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한병도 수석이요. 오사카 총영사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본의 다른 총영사, 고베 총영사를 가라라고 역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쨌든요, 결과적으로 4월 13일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송철호 후보는요,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심지어 선거 공약도 청와대가 도와줬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2017년 9월부터 매주 두 차례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회의를 엽니다. 울산에 있는 공업탑의 한 오피스텔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 장소 이름을 붙인 건데요. 자, 이게 뭐 하는 회의냐면 선거 공약 개발하는 회의예요. 자, 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당시에 여당 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와 여당을 적극 활용하자,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갖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요. 당시 울산에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울산에 병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짓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김기현 울산시장은요, 산업재해전문병원, 공공병원이죠. 산재모 병원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정부에서 그래서 이 병원이 타당한지 짓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송철호 후보는요, 다른 공약을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산재모 병원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공공병원 설립,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이 산재모 병원은 이제 김기현 시장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브랜드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2017년 10월에요. 이 두 사람은 청와대, 그러니까 서울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그래서 만나서 물어봅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산재모 병원 타당성 조사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미리 결과를 기뜸을 해줍니다.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기 전에 이미 결과를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통과 안 될 거라는 발표를 미루자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요. 왜냐? 자,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공약을 좀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 벌기용으로 좀 미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날 송철호 후보는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도 만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게 2017년 11월이거든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됐다라고 발표한 게 언제냐면 2018년 5월입니다. 선거 바로 직전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이때까지 끌었느냐? 선거 직전, 선거 앞두고 공격하는 게 이제 더 효과적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2018년 4월에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자, 선거 직전에 후보 TV 토론에서요, 송철호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안 될 산재모 병원을 추진했다면서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검찰 수사에 따르면 결국 이런 구조였던 겁니다. 자, 민정수석실은 이제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 수사를 하고, 정무수석실은 또 경쟁자를 주저앉히려고 한 이 당내 경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정책 쪽에서는 공약을 미뤄줬다.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 총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검찰은요, 이 두 사람, 이 민정, 정무 뭐 이쪽 위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당시에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최근 재판에서 이런 진술이 나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동호 후보 측근이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자, 2017년 10월 13일에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당 최고위원인 임동호 최고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 회의 정회 시간에 임종석 실장이 임동호 최고위원을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자리 이야기가 다 됐으니 울산시장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 조만간 한병도 수석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겠다.
이 만남 이후에 이 회의 후에 민주당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임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건 VIP 뜻이다. 그대로 따르면 된다. 자, 검찰은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뭐 또 추가로 수사를 할지 여부도 지금 관심이 또 받고 있는 건데요. 자,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요. 아직 이 1심 결과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무려 15명입니다. 그 15명이 뭐 서로 증인 부르고 하면서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이 송철호 울산시장은요. 이미 임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송철호 전 시장이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검찰이 이 선거 개입 사건 조사를 하다가 선거 직전에 자,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자, 또 뭐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의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금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조만간 1심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또 나오는 대로 제가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하지만 궁금한 이슈 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일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